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가 수학, 통계나 이런 함수랑은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게 뭐냐면 함수 앞에 이 알파벳 D라는 게 더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합계를 구하는 것,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평균을 구하는 것,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함수가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어떠한 값을 이용할지 인수로 전달되는 그 값이 데이터베이스는 3개씩 전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범위, 두 번째가 열 번호, 몇 번째 열인지, 그 다음 어떤 조건에 있는 값을 합계를 구할 건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평균을 구할 건지, 요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유형 예제 모음 4라고 해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의 갈로 1번부터 우리가 함수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평균을 구하려고 합니다. 평균. 자, 평균은 라운드 함수를 써서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실행했는 결과 예를 보게 되면은 4.666이다 라고 할 경우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그래서 셋째 자리부터는 반올림을 한 그 값을 결과를 나타내라 하는 걸 먼저 평균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등급을 구하는데, 이때는 이 평가 등급 중에서도 세 가지 지수, 그러니까 여행 지수, 영화 관람, 독서에 대한 이 지수가 이 합계 전체가 20 이상이라면 여기다 양호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2번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3번부터 앞에 D라는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요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균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평균은 함수 마법사를 불러내서 일단 평균 구한 값에다가 소수점 자리를 정리를 한다 했으니까 제일 먼저 소수점 정리하는 함수부터 먼저 불러냅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불러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평균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함수를 이미 부른 상태에서 추가로 함수를 부르는 건 이름 상자, 이곳에서 함수를 추가한다 했습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불러내면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함수 안에 에버리지 함수의 마법사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각각의 여행지수, 영화관람지수, 독서지수, 이 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행지수부터 독서지수까지 이렇게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평균은 구했지만 라운드 함수에 대한 인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을 누르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니까 수식 입력줄에 라운드 함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반올림할 자릿수를 넣어 달라 라는 곳에 2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5.3333 이렇게 나왔던 것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구하게 되죠. 자, 값을 구했다면 이제는 자동 채우기로 끌기 하시면 되죠. 오른쪽 하단에 까만 점을 끌기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그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가 등급입니다. 자, 평가 등급은 이 세 가지 지수의 합계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대요.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 불러냅니다. 자, 함수 마법사로 일단 합계를 가지고 양호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빈칸으로 넣을 거냐 이걸 판단을 할 거니까 제일 먼저 if부터 먼저 불러냅니다. 자, if를 불러내서 이제는 로지컬 테스트 이 자리에 합계가 20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이란 함수를 불러낼 겁니다. sum 불러내서 지수 평균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글지글 이렇게 표시나는 것이 여행 지수부터 독서 지수까지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다음 다시 if 함수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수식 입력줄에 if 함수를 클릭을 하면 함수 마법사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로 구했는 이 값이 크거나 같은가 얼마보다 20 이상이라 했으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은가 그래서 만약에 맞다면 양호라고 넣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자 공백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쌍따옴표를 그냥 붙여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빈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빈칸을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처음에는 합계가 20 이상이 아닌가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까만 점, 얘를 채우기 핸들 해서, J8번 셀까지 끌기를 하게 되면 3개의 양호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3번. 얘를 해봐야 되겠죠? 자, 3번은 부산 지역의 여행지수 합계를 구하랍니다. 합계를. 그러면 썸이네요. 그죠? 근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dsum을 쓰게 되는데 부산 지역에 대한 여행지수예요. 여행지수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뭐만 지역이 부산인 것만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함수를 불러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함수니까 범주 선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dsum이란 걸 찾으면 되겠죠. dsum.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범위를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B2에서 그 다음 H8번 셀까지 우리가 함수를 쓰지 않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요 셀 범위 안에서 내가 찾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2에서 H8번 셀까지 이 범위 안에서 내가 합계를 구할 그 값은 몇 번째 열에 있냐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는 이 여행 지수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는 5번째 열을 사용하겠다. 조건은 지역이 부산인 사람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건 들어가는 자리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지 확인하시고 지역이 부산인 사람 요렇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여행지수가 12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4번 여자의 독자 지수 평균을 구하겠답니다. 자, 평균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daverage 이 함수를 쓰는데 문제는 올림하겠답니다. 소수점 자리에서 정수로 올림해서 그 데이터를 구하겠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값을 구할 거니까 함수 마법사 불러냅니다. 자, 범주는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인데 average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daverage 불러낼 거죠. 자, daverage에서 데이터베이스 독자 지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아까처럼 B2에서 독자 지수까지 요 범위 안에 나는 독자 지수 거를 구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열. 그죠? 그래서 7번째 열에 조건은 여자인 사람만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6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근데
문제는 평균을 구했는데 나는 정수 타입으로 라운드업이란 함수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할 땐 라운드업을 하고 dAverage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나는 dAverage를 구한 다음에 나는 반올림 혹은 올림, 버림 이걸 쓸래 라고 하게 되면 값이 구해져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는 다음에 이 자리에 커서를 깜빡거리게 해놓고요. 키보드로 라운드 업 요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업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 맨 끝에 가서 이제는 콤마 그 다음 소수점 자리니까 0의 자리에서 정리를 해라 요렇게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값은 어차피 똑같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5번 기혼자의 영화 관람 지수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은 max인데 dmax예요. dmax.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두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지역이 부산인 사람, 그 다음 성별이 여자인 사람 이렇게 구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혼자의 영화 관람 지수라고 했으니까 기혼자는 어디? 결혼 유무가 기혼인 사람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dmax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라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dmax 하고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서 데이터베이스 B2에서 H 8번 셀 안에서 나는 값을 구하겠다. 자, 그리고 영화 관람이란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 필드 값을 구할 거다. 조건은 결혼 유무가 기혼인 사람만, 그죠? 기혼자를 구할 거니까 기혼인 사람만 해서 확인 눌렀더니 값이 1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부산 지역의 독서 지수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 평균을 구하는데 이때 평균은 왠지 에버리지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산술식으로 한번 구해보래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독서 합계를 부산 지역의 이름의 개수로 나눠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dsum 그 다음 dCountA라는 함수를 써서 한번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함수를 불러내겠습니다. 일단 dsum이라는 합계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독서의 합계. 자, 그래서 함수 마법사 데이터베이스에서 dsum 하고 불러냅니다. 자, 불러내면 제일 먼저 조건의 범위를 알려줘야 되겠죠. 일단 B2에서 그 다음에 독서지수 값이 들어있는 H 8번 셀까지 그 중에서 나는 독서의 합계니까 H열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필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필드의 조건은 지역이 부산인 사람이에요. 지역이 부산인 사람만. 자, 이대로 13 하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count A로 평균을 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수식 입력줄의 맨 끝에 가서 슬러시 이렇게 칩니다. 슬러시 하고 난 다음 또 다른 함수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이름 상자를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dCountA를 불러내겠습니다. 함수 추가 가서 dCountA 하고 불러냅니다. 수식 마법사가 약간 꼬인 것처럼 이렇게 막 화면이 자꾸 이상하게 보여요.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범위 제일 먼저 D라고 나온 함수는 무조건 범위가 먼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B2에서 H 8번 셀 중에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마법사가 다시 이렇게 보여요. 자, 근데 여기서는 부산 지역의 이름에 대한 개수로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B2에서 H8까지인데 요번에는 이름, 성명, 얘를 가지고 이제 알아본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역이 부산인 사람만 알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카운트를 하려고 하니까 부산 지역인 사람이 박지혜 1명, 정종건 1명, 2명이다.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니까 일단은 문자잖아요. 그래서 문자기 때문에 count all의 개념으로 count A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명 필드 중에 두 번째 필드 해당되는 이 값으로 나는 합계를 낼 건데, 개수를 낼 건데, 조건은 지역이 부산인 사람,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자, 그럼 부산이 2명이니까 2라고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합계 나누기 2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평균은 6.5가 된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7번, 8번 지역과 인원수 얘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G11번 이 신영아라고 저는 지금 키보드로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G11번 셀이 변할 때마다 자동으로 선택한 이름의 그 지역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 이름이 선택될 때마다 이름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뀌어지도록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갈 겁니다. 데이터. 자, 그래서 데이터. 일단 신영아라는 이 데이터를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역이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영아 이 자리에 데이터로 갑니다. 자,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버튼을 눌러서 일단 목록에서 내가 선택을 할 건데 원본은 박지혜부터 이근우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나는 가져다가 쓸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값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쓸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요게 이제 유효성 검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 요 자리에 이제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올 건데 이름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오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함수를 쓸 건데 dget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dget.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한 개인 경우 그 레코드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다 라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범위를 일단 알려줘야겠죠. 범위를 일단 알려줘야겠죠. B2에서 그 다음 H8번 셀까지.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건 지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 그래서 필드는 1번. 그 다음 조건은 지역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조건은 성명이 바뀔 때마다 나는 지역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성명이 누구누구일 때 그죠? 그래서 G10번 셀에서 G11번 셀에 따라서 나는 요 지역을 바꾸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윤석씨는 서울 맞나요? 윤석씨는 서울 맞네요. 자, 이름을 바꿔볼까요? 박지혜 눌렀더니 박지혜는 부산 이렇게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인원수 구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J11번 셀, J11번 셀. 이 셀이 값이 변할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성별의 인원수를 구하고 결과값에는 몇 명이다 라는 걸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일단 함수를 불러냅니다. 함수는 if와 dCountA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함수를 불러내서 논리 범주에 있는 if부터 불러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을 줘야겠죠. 자, 조건은 지금 현재 i 11번에 있는 값, 이 성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i 11번에 있는 값이 일단 선택이라고 들어가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공백으로 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아니라면 이때는 count를 써야겠죠. dCountA.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수 마법사, 우리가 조금 전에 썼습니다. 그죠? 요 목록이 있어요.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함수 추가 요 메뉴를 쓴다 했습니다. 자, dCountA 가서 범위 B2 셀에서 H8번 셀까지, 그 중에서 나는 인원수를 구한다 라고 했는데 성별에 따른 인원수예요. 자, 그래서 범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거, 세 번째 해당되는 열의 그 값으로 나는 합계를 구하겠다고. 자, 조건은 i 10번 셀에서 i 11번에 있는 셀에 따라서 나는 선택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성별이 남자일 때는 3, 하나, 둘, 셋 맞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여자라면 그래도 3이죠. 하나, 둘, 셋. 그럼 여기를 다시 선택이라고 하면 빵 이렇게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선택이라는 이런 걸 안 넣겠다. 지금은 if가 있으니까 선택이지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남자, 여자 두 개만 선택한다면 아까 우리가 이름에다가 입력했던 유효성 검사 있죠. 요 기능을 여기에다 입혀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if로 선택이라는 걸 넣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남자, 그러면 성별에 대한 남자를 카운트해서 값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인원수에 대해서 나는 값을 구하는데 뒤에 결과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인원수에 if 함수로 dCountA까지 다 구했는데 끝에다가 뭐를 붙인다? n% 붙여준 다음에 문자 열을 이렇게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3명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는 이라고 하고 어떠한 함수나 더하기 빼기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결과값 뒤에 내가 문자를 어떠한 문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n% 기호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